2023년 가을 요양원의 아침 새벽 6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해맑은 요양원 3층 복도. 55세의 박소연은 물걸레를 들고 조용히 복도를 닦고 있었다. 20년 경력의 요양보호사인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무릎에서는 여전히 미세한 통증이 느껴졌다. 35년 전의 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소연 씨, 오늘부터 301호 김영희 할머니 맡아주실 수 있어요? 원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301호요? 새로 오신 분인가요? 네, 80세이신데 중증 치매세요. 가족들이 더 이상 돌볼 수 없어서 어제 입소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반응도 거의 없으셔서. 알겠습니다.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20년간 수백 명의 치매 환자를 돌봐온 그녀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301호실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1988년 봄 서울예술고등학교 무용실. 20세의 박소연은 국립발레단 입단 오디션을 한 달 앞두고 있었다. 소연아, 너 정말 잘한다. 이번 오디션은 무조건 붙을 거야. 선생님의 격려에 소연은 환하게 웃었다. 어려서부터 발레가 전부였던 그녀. 5세 때 처음 본 발레 공연에서 한 발레리나에게 완전히 매료되었고 그 순간부터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꿈이었다. 김영희 선생님처럼 나도 무대에서 백조가 될 거야. 그날 본 공연은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였다. 주연 김영희. 당시 한국 발레계의 전설이었던 그녀의 움직임은 정말로 백조 그 자체였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오디션을 앞둔 어느 날 소연은 마지막 연습을 하다가 착지에 실패했다. 발목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고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으악, 소연아. 병원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습니다. 수술을 해도 프로 발레리나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소연의 세상이 무너졌다. 수술 후 재활을 했지만 예전과 같은 움직임은 불가능했다. 발목은 회복되었지만 이전의 유연성과 힘은 돌아오지 않았다. 점프를 할 때마다 통증이 왔고 회전은 불안정했다. 국립발레단 오디션은 포기해야 했다. 아니, 발레 자체를 포기해야 했다. 소연아, 다른 길도 있어. 발레 교사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무대에 설 수 없다면 발레를 보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다른 사람들이 이루는 것을 지켜보는 건 너무 아팠다. 그렇게 소연은 발레와 완전히 결별했다. 그럼 뭘 하고 살지? 발레를 포기한 후 소연은 방황했다. 20년간 발레만 해왔던 그녀에게 다른 길은 생소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우연히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을 알게 되었다. 돌봄 서비스, 사람을 돌보는 일. 왜인지 끌렸다. 자신이 돌보지 못한 꿈 대신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 2003년 35세의 나이에 소연은 요양보호사가 되었다. 처음엔 힘들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치매 환자들은 예측 불가능했고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했다. 하지만 소연은 끈기 있게 버텼다. 소연 씨, 환자들이 소연 씨만 찾아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어요? 동료가 물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분들의 눈을 봐요. 치매로 기억은 잃었어도 감정은 남아있거든요.
그 감정에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20년의 경력 동안 소연은 수백 명의 환자를 돌봤다.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보람도 느꼈다. 자신이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한. 하지만 여전히 그녀 마음 한구석에는 빈 공간이 있었다. 발레에 대한 그리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돌봐드릴 박소연이에요. 소연이 301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80세의 김영희, 하얀 머리, 깊은 주름, 텅 빈 눈빛. 소연은 그녀의 차트를 확인했다. 김영희, 80세, 알츠하이머 치매 중증 단계, 언어 능력 거의 상실, 일상생활 전면 도움 필요. 할머니, 아침 식사 도와드릴게요. 소연이 부드럽게 말하며 다가갔다. 김영희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마네킹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중증이시네.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겠어. 소연은 익숙한 손길로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다. 식사를 돕고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를 정리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김영희는 여전히 아무 말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 제 이야기 들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요. 소연은 일하면서 종종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반응이 없어도 말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어느 가을날 오후, 소연은 301호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가을이면 항상 그랬다. 옛 기억들이 떠올랐다. 무용실의 나무 바닥, 거울 앞에서 연습하던 자신. 그리고 차이콥스키의 음악, 라라라, 라라라라. 자신도 모르게 소연은 백조의 호수 중 정경의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35년 만에 떠올린 그 선율.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파드불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김영희 할머니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간 텅 비어있던 그 눈에 어떤 빛이 살아있었다. 할머니, 파드불에, 아라베스크, 그랑제테. 할머니가 발레 동작의 이름들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완벽한 프랑스어 발음으로. 소연은 얼어붙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중증 치매 환자가 갑자기 말을 하다니. 할머니, 발레를 아세요? 백조, 오데트. 32회 전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모양은 분명 발레의 포르드브라팔 동작이었다. 소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요양원 사무실에서 김영희의 기록을 자세히 찾아봤다. 김영희, 1943년생, 직업은.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보는 순간 소연은 숨이 멎는 듯했다. 전직, 발레리나,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 손이 떨렸다. 더 자세한 정보를 검색했다. 김영희, 1960년대 1990년대 한국 발레계의 전설, 한국의 백조로 불렸으며 특히 백조의 호수, 오데트 역으로 유명. 1992년 은퇴. 사진이 나왔다. 젊은 시절의 김영희, 무대 위에서 백조처럼 우아하게 춤추는 모습. 소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분이 그때 그 발레리나. 1988년 소연이 5세 때 처음 본 발레 공연. 그날 무대 위의 백조, 바로 김영희였다. 선생님.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평생 동경했던 발레를 시작하게 만든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이 돌보는 치매 환자였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다. 휴대폰에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전곡을 다운로드했다. 그리고 301호실로 들어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김영희는 어제와 다름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 텅 빈 눈빛으로 소연은 휴대폰으로 음악을 재생했다. 서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오데트의 테마가 나오기 시작하자 김영희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왔다.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다. 백조. 네. 할머니. 백조의 호수예요. 나는 백조였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해졌다. 순간적으로 치매의 안개가 걷히는 듯했다.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공연 봤어요. 1988년 세종문화회관에서 1988년 김영희의 눈에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발레를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제 꿈이었어요. 너도 발레를 했니? 네, 했었어요. 하지만 사고로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영희의 떨리는 손이 소연의 손을 잡았다. 아팠겠구나. 그 순간 80세 치매 환자와 55세 요양보호사 사이에 35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연결고리가 생겼다. 그날 이후 소연은 매일 김영희에게 발레 음악을 들려줬다. 차이콥스키, 프로코피에프, 스트라빈스키. 음악이 흐르는 동안 김영희는 일시적으로 자신을 되찾았다. 이 부부는 32회 전 푸에테를 해야 해. 흑조 오딜의 부분이지. 네, 선생님. 너는 32회 전을 할 수 있었니? 아니요. 저는 28회 전까지밖에. 그래도 잘한 거야. 28회 전도 대단한 거야. 음악이 끝나면 김영희는 다시 텅 빈 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음악이 흐르는 동안만큼은 그녀는 살아있었다. 소연은 원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정말요? 음악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극적인 경우는 처음 보네요. 네. 발레 음악만 들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세요. 계속해 보세요. 환자분께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김영희를 돌보면서 소연 자신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35년간 피해왔던 발레. 생각만 해도 가슴 아팠던 그 꿈.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의 백조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움직임, 그 우아함, 마치 정말 백조가 무대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는 백조였어. 김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사라졌어. 기억도, 몸도. 아니에요. 선생님. 소연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의 백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처럼 선생님을 보고 발레를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소연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에도 살아있어요. 35년이 지났지만 선생님의 백조를 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소연은 용기를 냈다. 할머니, 제가 한번 춤춰봐도 될까요? 춤을? 네. 35년 만에요. 할머니 앞에서 음악을 틀었다. 백조의 호수, 오데트의 솔로. 소연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몸은 35년 전처럼 유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춤췄다.
서툴고 불완전했지만 그것은 춤이었다. 김영희가 박수를 쳤다. 좋아, 좋아.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김영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서 있을 수도 없었던 그녀가 떨리는 다리로 그녀는 한 동작을 했다. 아라베스크. 불완전했지만 80세의 노인의 몸에서 나온 그 동작은 아름다웠다. 선생님, 소연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함께 울었다. 어느 날, 김영희의 딸이 요양원을 방문했다.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셨다고요? 50대의 딸, 김지은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네. 발레 음악을 들으면 일시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세요. 그럴 리가. 어머니는 중증 치매인데 직접 보시겠어요? 소연은 301호실로 지은을 안내했다. 그리고 음악을 틀었다. 어머니? 김영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딸을 알아봤다. 지은아, 어머니. 지은이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본 것이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못 알아봐서.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모녀는 한참을 울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은이 소연에게 물었다. 발레가 할머니의 삶 전체였으니까요. 다른 모든 기억은 잊어도 발레만큼은 할머니의 몸과 영혼에 새겨져 있나 봐요. 김영희를 돌보면서 소연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제가 35년간 발레를 미워했던 건 사실 발레가 싫어서가 아니라 발레를 할 수 없게 된 제 자신이 싫었던 거예요. 소연은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김영희 선생님을 보면서 알았어요. 발레는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몸 속에 살아있는 거라는 걸.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늦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55세의 나이에 소연은 다시 발레 학원을 찾았다. 성인반.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선생님의 격려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첫 수업은 힘들었다. 35년의 공백은 컸다. 하지만 발을 바에 올리고 플리에를 하는 순간 소연은 깨달았다. 이거였어. 내가 그리워했던 게. 3개월 후 요양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위한 작은 공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원장의 소개가 있었고 소연이 무대 요양원 로비로 나왔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 일부입니다. 제 스승님, 김영희 선생님께 바칩니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소연은 춤추기 시작했다. 프로 발레리나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다. 점프는 낮았고 회전은 불안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관객석 맨 앞에 앉은 김영희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작게 박수를 쳤다. 공연이 끝나고 소연은 김영희 앞으로 갔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김영희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너는 진짜 발레리나야. 무대에 섰든 안 섰든 발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발레리나야.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5년간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날 밤 김영희는 유난히 맑은 정신으로 소연과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내가 춤춘 걸 기억 못해. 무대 위에 섰던 것도 박수 받았던 것도. 선생님, 하지만 이상해. 음악만 들으면 몸이 기억해.
손이, 발이, 마음이 기억해. 김영희가 소연을 바라봤다. 그게 진짜 예술인가 봐.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영혼으로 기억하는 거. 네, 선생님, 너도 그래. 35년간 춤을 안 췄어도 내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 그게 바로 너의 재능이야. 김영희는 자신의 목걸이를 풀어 소연에게 건넸다. 작은 은색 백조 펜던트였다. 이건 내가 첫 무대에 섰을 때 받은 거야. 이제 너한테 줄게. 선생님, 이건 너무 소중한. 받아. 너는 내 진짜 제자야. 무대에서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너는 내 춤을 이어갈 사람이야. 2024년 봄, 김영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가족분들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은과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소연은 마지막까지 김영희 곁을 지켰다. 선생님, 음악 들려드릴까요? 김영희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백조의 호수가 흘러나왔다. 마지막 장면, 오데트의 죽음. 김영희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마지막 포르드브라. 백조가 날개를 펼치듯 아름다웠어. 내 인생.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소연과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간 예술가에 대한 경의의 눈물이기도 했다. 2025년 가을, 소연은 작은 발레 스튜디오를 열었다. 시니어 발레 교실, 55세 이상 성인들을 위한 발레 클래스였다. 발레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대에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첫 수업에 온 학생은 70대 할머니였다. 제가 이 나이에 발레를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 스승님은 80세에도 춤추셨어요. 소연의 스튜디오 벽에는 김영희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 무대 위의 백조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소연과 김영희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두 사람 모두 미소 짓고 있었다. 선생님, 저 잘하고 있죠? 소연은 매일 아침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어느 날, 김영희의 딸 지은이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소연 씨, 안녕하세요. 아, 지은 씨,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 일주기잖아요. 함께 추모하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함께 김영희의 묘소를 찾았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김영희, 1943배, 2024, 한국의 백조, 영원히 춤추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지은이 말했다. 치매로 모든 걸 잃었지만 소연 씨 덕분에 다시 자신을 찾으셨어요. 마지막 1년이 어머니께 얼마나 소중했는지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발레와 화해할 수 있었어요. 지은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거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소연 씨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낡은 일기장이었다. 김영희가 젊은 시절 쓴 일기. 제가 이걸 받아도 될까요? 네. 어머니께서 소연 씨를 진짜 제자로 생각하셨어요. 그날 밤, 소연은 김영희의 일기를 읽었다. 1965년 4월 3일. 오늘 첫 무대에 섰다. 떨렸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나는 백조가 되었다. 1970년 6월 15일. 무릎이 아프다. 하지만 춤춰야 한다. 무대 위에 있을 때만 내가 진짜 나인 것 같다. 1985년 3월 20일. 오늘 공연에 어린 소녀가 왔다. 공연 내내 나를 보며 눈을 반짝이더라. 저 아이도 언젠가 발레리나가 될까? 소연의 손이 떨렸다.
1985년 자신이 처음 김영희의 공연을 본 해였다. 1992년 5월 10일 오늘 은퇴 공연을 했다. 마지막 백조 무대를 내려오며 울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춤으로 내 인생을 살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3년 10월 1일 치매가 심해졌다.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레만큼은 잊혀지지 않는다. 몸이 기억하고 있다. 백조의 호수를 들으면 나는 다시 무대 위에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내 춤을 사랑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특히 나를 다시 춤추게 해준 소연에게. 소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2025년 겨울 국립발레단에서 소연에게 연락이 왔다. 내년 김영희 선생님 추모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로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저요? 하지만 저는 프로가 아닌데 선생님께서 소연 씨를 진짜 제자로 여기셨다고 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추지는 않으셔도 공연 전 김영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연은 고민했다.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김영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너는 진짜 발레리나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026년 4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김영희 탄생 83주년 추모 공연이 열렸다. 무대 앞에 소연이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연입니다. 김영희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저는 5세 때 선생님의 백조를 보고 발레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꿈을 포기해야 했죠. 35년 후 저는 요양보호사가 되어 치매에 걸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소연은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음악으로 기억을 되찾은 김영희. 함께 춤춘 순간들. 마지막 작별.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대에 섰든 안 섰든 발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발레리나라고.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늘 공연은 선생님의 백조입니다. 하지만 무대 위의 발레리나들만이 백조가 아닙니다. 관객석의 여러분도, 선생님의 춤을 사랑했던 모든 이들도 백조입니다. 선생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춤추고 계십니다. 막이 올랐다. 백조의 호수가 시작되었다. 소연은 객석에 앉아 공연을 보았다. 무대 위의 백조를 보며 그녀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김영희 선생님을 동시에 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름다움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공연 후 많은 사람들이 소연을 찾아왔다. 저도 어렸을 때 발레를 했었는데 포기했어요. 소연 씨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제 어머니도 치매세요. 음악 치료를 시도해 볼게요. 저는 60살인데 발레를 배우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소연은 한 명 한 명에게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날 이후 소연의 스튜디오는 더 많은 학생들로 채워졌다. 50대, 60대, 70대, 심지어 80대 할머니도 있었다.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발레를 배우는 게 우스꽝스럽지 않을까요? 전혀요. 김영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춤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느끼기 위한 거라고. 소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치매 환자를 위한 발레, 음악 치료, 요양원들과 협력하여
치매 환자들에게 발레 음악을 들려주고 간단한 동작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제 경험상 음악은 치매 환자들에게 기억의 문을 열어줍니다. 특히 젊은 시절 좋아했던 음악은 더욱 효과적이죠.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다. 많은 치매 환자들이 음악을 들으며 일시적으로 기억을 되찾았다. 우리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시는 걸 3년 만에 처음 봤어요.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가족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소연은 김영희의 은 백조 목걸이를 항상 목에 걸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유산을 잘 이어가고 있죠? 2030년 가을, 소연은 60세가 되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시니어 발레 교실이 되었다. 그리고 치매 환자를 위한 음악 치료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소연 선생님, 오늘 SBS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무슨 인터뷰요? 선생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세요. 잊혀진 꿈을 되찾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요.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김영희 선생님의 이야기로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꿈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다. 소연 씨, 35년 만에 발레를 다시 시작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김영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늦은 건 없다고.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라고. 선생님과의 1년이 소연 씨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소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김영희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치유였어요. 선생님은 치매로 기억을 잃으셨지만 저는 선생님 덕분에 잃어버린 제 자신을 되찾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치유한 거죠. 카메라는 소연의 수업 장면을 담았다. 70대 할머니들이 발을 잡고 플리에를 하는 모습. 서툴지만 행복한 그들의 얼굴. 나이가 들수록 몸은 불편해지지만 춤을 추면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한 학생이 말했다. 제가 이렇게 우아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촬영팀은 소연과 함께 요양원을 방문했다. 여기가 제가 김영희 선생님을 만난 곳이에요. 301호실. 이제는 다른 환자가 사용하고 있었지만 소연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곳이었다. 이 방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우연히 백조의 호수를 흥얼거렸고 선생님께서 반응하신 거죠. 소연은 치매 환자들을 위한 음악 치료 세션을 진행했다. 발레 음악이 흘렀고 환자들과 함께 간단한 팔 동작을 했다.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이 음악, 아내가 좋아했던 음악이야. 그의 딸이 감격하며 울었다. 아버지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신 건 2년 만이에요. 카메라는 그 순간을 담았다. 음악이 만든 작은 기적. 다큐멘터리 촬영이 끝날 무렵 국립발레단 단장이 소연을 찾아왔다. 소연 씨, 저희와 함께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저요? 네. 시니어 발레 프로그램과 치매 환자,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국립발레단의 정식 사회공헌 사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소연 씨가 총괄 디렉터를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제가 국립발레단과 일을 한다고요? 김영희 선생님의 유산을 이어갈 적임자는 소연 씨밖에 없습니다. 소연은 김영희의 사진을 바라봤다. 선생님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2031년 4월 국립발레단 별관에 새로운 공간이 문을 열었다. 김영희 기념관
영원한 백조. 1층은 김영희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전시관이었다. 그녀의 무대 의상, 사진, 영상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2층은 시니어 발레 스튜디오였다. 50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발레를 배울 수 있는 곳. 3층은 기억의 음악실이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음악 치료 공간. 개관식에서 소연이 말했다. 김영희 선생님은 무대 위에서 60년을 춤추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춤은 무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선생님을 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관객들의 박수가 터졌다. 그날 저녁 개관 기념 공연이 열렸다. 프로 발레리나들의 백조의 호수. 공연이 끝나고 특별한 순서가 있었다. 이제 시니어 발레 교실 학생들의 작은 공연이 있겠습니다. 무대에 60대, 70대, 80대 할머니들이 올라왔다. 소연도 그들과 함께였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백조의 호수, 정경. 그들은 춤추기 시작했다. 프로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다. 점프는 없었고 회전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팔 동작, 그들의 표정에는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관객석은 감동으로 가득 찼다. 나이를 초월한 아름다움, 꿈을 포기하지 않은 용기, 예술의 진정한 힘. 소연은 무대 위에서 객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맨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각수를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김영희였다. 아니, 환영이거나 상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소연에게는 분명히 보였다. 흰 의상을 입은 젊은 김영희가 미소 지으며 각수를 치고 있었다. 잘했어, 소연아. 너는 진짜 발레리나야. 음악이 끝났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연은 무대 위에서 깊이 인사했다. 관객들에게, 동료 학생들에게, 그리고 하늘의 스승에게.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 잊혀질 뿐이다. 그리고 음악이 흐르면 기억은 다시 돌아온다. 김영희 기념관 입구 문구.